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 손혜원 의원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목포에 이 부동산으로 차명 투자한 의혹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좀 나와가지고 그것도 실형 선고를 받았죠. 다들 좀 놀라셨을 텐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한겨레 법조기자 출신으로서 특히 이 재판 취재를 많이 했죠, 제가.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제가 깊숙이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웬만한 재판 결과에 대한 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 제가 재판 많이 챙기지는 않았지만 무죄를 예상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 쟁점이 됐던 게 손혜원 전 의원이 이제 확보했다는 그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안, 이거가 무슨 보완 자료였느냐, 이거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목포시장이 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아니다, 그 비밀 자료 같은 거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중간에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거는 그냥 게임 셋 이렇게 봤거든요. 게임 끝났다. 아니 도시 재생 계획 그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죠? 아무리 검찰이 그거 비밀 자료라고 주장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검찰은 제3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판결이 굉장히 의외고. 자,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뭐냐? 진영주의 같은 것에 매몰되지 않은 객관적인 분석 원하시죠? 여기저기서 많은 지금 논평들을 하고 있고, 진보 유튜버들 견해 그렇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우리 김성애 우리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의심은 드시죠? 아니 어쨌든 그 사람들 다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고 본인 얘기니까 솔직하게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숨기고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겠지. 난 정말 객관적인 분석을 원해. 그리고 진보 언론 법조기자들은 못 믿겠어.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손혜원 의원 재판 1심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려 해도 이 판결 2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1심 결과 분명히 좀 의아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손혜원 의원한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법조기자의 시선에서 차분하게 짚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실 건데요. 오늘은 책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새 책 부의 재편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법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선대인 소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투자자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번 새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20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아 후회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번 부의 재편 책 한 권으로 다시 한번 투자의 지혜를 갖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대인 선배가 이 동아일보 원래 출신의 기자세요. 그래서 제가 선배라고 부르는데 아주 실력 있고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이십니다. 여러분께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원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제 보좌관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약간 이제 그 지역 정치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계신데, 제가 이분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면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예, 제가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글을 제가 여러 가지 견해를 많이 참조하는데, 자, 여러분, 선대인 소장의 책을 보고 싶은 분 제가 10분만 선정을 해가지고요, 책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송 댓글란에 부의 재편 책 보내주세요 라고 쓰시면 제가 총 10분 선정해서 우리 구독자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가 9월 초까지 진행하니까요. 네, 그때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대인 소장의 부의 재편 소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도 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저는 뭐 어떤 뭐 여기서 광고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책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손혜원 의원 유죄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속 분석해 봅시다.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부패방지법 위반했느냐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목포시로부터 건네받았던 그 도시재생 관련 자료, 그거를 갖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한 거 아니냐, 이거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핵심 주장이었죠. 제가 손혜원 의원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 그리고 판사의 생각까지 다 읽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드릴게요. 일단 이 사건을 좀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핵심 약간만 요약해 드릴게요. 2017년 5월 18일 이날이 중요합니다. 이게 5.18 그 기념일 있었던 날이죠. 이때 손혜원 전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5.18 그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러 가나 봐요, 목포 쪽에. 그러고 나서 이제 목포시장이랑 이제 공무원한테 급히 연락이 와요. 좀 만나달라고. 이건 재판에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만나려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목포시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손혜원 의원이 목포 개발에 관심이 많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은 그 이전부터 자기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인들한테 목포가 구도심이 굉장히 그 뭐랄까 일제 때 이렇게 남아 있었던,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무슨 적산가옥인가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재로서 좀 보존 가치가 있다. 이거 무슨 여관 골목 같은 걸로 막 개발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재생 도시로서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좀 평소에 이분이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포시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 같은 조금 약간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자 셀럽이자 전문가자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털을 잡아서 도시재생 같은 거에 기여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만나고 싶었겠죠, 평소에도. 그런데 마침 이제 목포시에 온다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급히 만난 거예요, 목포시에서. 뭐 정확히는 무슨 목포 무슨 카페 같은 데서 만났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날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목포시장이랑 공무원이랑 그리고 목포에 무슨 쉼터 같은 거 이제 운영하는 어떤 지역 활동가인데, 그런 목포 주민하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이제 만났나 봐요. 무슨 뭐 비밀리에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국회 문광위 소속이기도 하고 문화재 관련 뭐 당연히 전문가이고 뭐 도시 재활성화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센스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만났겠죠. 만나서 자문을 듣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손혜원 의원이 보자고 한 거냐, 목포시 쪽에서 보자고 한 거냐. 이건 명확히 재판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목포시에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만납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 만날 수도 있죠. 의정활동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포 도시재생 관련 사업 계획 뭐 이런 비슷한 자료를 공무원이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손혜원 의원한테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자문 같은 걸 얻어요. 손혜원 의원한테. 근데 이 들고 온 자료가 무슨 비밀 자료 같은 건 아니고, 예? 아주 막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됐다기보다는 어떤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주민과 일부 전문가들,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인 계획안 같은 것들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거랑 거의 내용이 일치한 자료를 손혜원 의원에게 이제 그날 가져왔다고 해요. 2017년 5월 18일 날. 예.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손혜원 의원이 확보한 그 자료가 이제 MBC 기자도 예전에 주민공청회가 있었을 때 한 2달 전인가 공청회가 열렸을 거예요. 3월 달쯤에. 그래서 기자도 다 이걸 찍어가고 일부는 MBC 뉴스데스크 화면에도 다 나오고 뭐 인터넷에 다 올라온 뭐 그런 자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관심을 이제 목포시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사실상 누구나 아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해서 목포시장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별 생각 없이 손혜원 의원한테 건네와서 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한 거예요. 뭐 정확히 뭐 무슨 얘기하고 헤어졌는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듣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제가 아까 그 무슨 목포에서 쉼터 운영하는 주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같이 참석했다고. 아마 이제 손혜원 의원의 지인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분이 그 목포시가 가져왔던 그날 자료를 들고 와요. 원래는 공무원이 그걸 카페에다가 뭐 버리고 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랄까 하여튼 뭐 두고 갔나 뭐 아무튼 별로 안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이 좀 버리기 뭐하니까 그리고 뭐 갖고 있으면 좋은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페 주인장이 뭐 버리기 전에 그걸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혜원 보좌관한테 줬고 손혜원 보좌관이 그걸 이제 손혜원 의원한테도 나중에 줬겠죠. 예.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건 재판장에서 다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비밀 자료라면 당시 이제 그 목포시 공무원도 그거 분실했네.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갔냐? 막 이러면서 막 찾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게 사후에 전혀 없었어요. 예. 손혜원 뭐 보좌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공무원이 혹시 그거 보셨냐?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도 이게 뭐 비밀 자료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예. 좀 나이브하게 계셨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목포 개발에 원래 관심이 이제 그 이전부터 많았으니까 갖고 계셨을 수 있죠. 예, 뭐 개발 예정지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구입 같은 것들도 이전에 좀 했었고 조카 명의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2019년 1월에 한 1년 뭐죠 한 6개월쯤 뒤에 갑자기 SBS에 뭐 무슨 보도 같은 게 확 팍 하고 떠버린 거예요. 뭐냐? 손혜원 전 의원이 뭐야 그 뭐 갑자기 무슨 뭐 부동산 투기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갖고 목포에서 했다는 식으로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SBS 보도가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좀 중요한데 손혜원 의원이 당시에 국회에서 목포시장을 막 질타하는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목포시가 이제 그 여러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왜 유달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산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근처에 막 아파트 높게 막 들어서고 이러면 이제 자연환경 파괴되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포가 개발은 돼야 되지만 아파트 난개발되는 식으로 수도권처럼 그렇게 개발되는 건 너무 특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랑 이제 몇몇 이제 그 의원들이 좀 난타를 했나 봐요. 목포시장을.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아파트가 원래 이제 개발되려고 했던 그 조합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목포시에. 그분들 쪽에서 아마 SBS 쪽에 손혜원 의원 관련한 내용을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추정입니다만 거의 100% 확신해 보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근데 이 손혜원 의원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아파트 조합원들이 약간 작정을 해가지고 SBS 쪽이 약간 악의적으로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갑자기 손혜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한 것처럼 부패방지법 위반한 것처럼 이런 보도가 퍽 하고 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예요. 까먹으셨던 분들 참조. 자, 손혜원은 당연히 나 목포에 부동산 사들인 것도 맞고 그리고 내 조카 명의로 그 차명이지만 산 것도 맞다. 근데 약간 집안 사정은 좀 있지만 아무튼 차명은 차명인데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거 투기 아니고요.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원래부터 내가 관심이 있었다. 과거부터. 그래서 무슨 자료를 공개되지 않은 걸 제가 입수해서 뭘 이렇게 투기를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공개된 정보였고 부패방지법 위반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약간 여론은 손혜원 의원 쪽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죠.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니까 여러 가지 좀 정보 접근성이 당연히 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죠. 자, 이제부터 저의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 손혜원 의원이 이 자료를 입수한 시점, 목포 그 개발 관련한 자료 입수한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2017년 5월 18일. 이 자료, 목포시장도 재판정에 나와서 그거 비밀자료 아닙니다, 판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판사는 이걸 비밀자료가 맞다고 굳이 판단한 걸까요? 제가 판사의 논리를 읽어봤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박성규 부장판사인데 이게 단독 재판으로 열렸어요. 단독 판사로. 합의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합의부였으면 또 좀 약간 판사들 3명이서 같이 합의해야 되는 거니까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단독 재판으로 열렸어요. 박성규 판사의 판결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겁니다. 2017년 3월 달에 용역 보고회가 열리긴 열렸어요. 그러니까 5월 18일 그때보다 2달 전에. 그래서 목포 도시 재생 관련 자료가 발표된 건 맞지만 그 용역 보고회 참석자가 주민 일부로 제한됐고 발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물론 일부 어떤 관련 기사들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했다. 공청회 이후에도 목포시는 이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했을 때 비공개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대외비 자료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판사가 왜 이렇게 판결했을까요? 적폐 판사라서 그런 건가요? 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방송들에서 많이 들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일단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이걸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뭐냐?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보통 내렸냐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많이 내려왔어요. 뭐냐면 관보에 공고되기 이전의 정보. 그거를 보통은 비밀 정보라고 보통 보는 경향이 법원 판결로 판례로 굳어져 왔어요. 근데 이게 그 법원 판례들을 보면 왜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관보에 공고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비밀성이 상실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판례들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그러니까 관보에 공고가 되면 그때부터 비밀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봐온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된다. 그 이전에 이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비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실이 안 됐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무튼 판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이 목포 재생 사업 이런 게 공청회 때 공개된 자료더라도 그렇죠. 손혜원 의원이 그걸 입수했을 때는 관보에 어떤 공고된 그런 형태는 아니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판사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박성규 판사의 논리가 이건 미공개된 자료다. 관보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저는 이 설명을 듣자마자 손혜원 의원이 1심에서 설마 판사가 이걸 근거로 공청회 자료인데 그래도 이거를 비밀 자료로 보겠냐 이러면서 좀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관보에 이게 써있진 않지만 어쨌든 공청회 때 공개된 거니까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비밀성이 이건 상실된 거다. 이렇게 보고 안심했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이제 국회 업무 중에 이제 국회의원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주민 공청회 때 다 나온 자료니까 손혜원 의원이 조금 안심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의 어떤 좀 뭐랄까 관례적인 판례는 손혜원 의원과 달랐던 거죠. 예. 관보에 게재된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이 관보에 공고되기 이전의 정보, 예, 요런 이제 정의가 사실 90년대에 정착된 판례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이 90년대와 지금 2020년대는 얼마나 사회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그동안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공청회도 더 활발하게 열리고 언론의 보도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인터넷에 그 언론 보도도 계속 떠 있어요. 방송에 한 번 대고 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관보 게재가 됐느냐 안 되느냐 요걸 가지고 이게 뭐 정보의 어떤 비밀성이 상실됐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는 이제 좀 너무 철진한 어떤 기준이라는 거죠. 예? 30년이나 지난 어떤 그 판례를 가지고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지금 정보 접근성이 얼마나 확대돼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그래서 관보에 게재된 걸 가지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거는 이거 이제는 좀 시대가 지났다라고 손혜원 의원이 좀 안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2심에서 이게 그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주민공청회라든지 뭐 언론의 보도라든지 인터넷에 뭐 어디까지 공개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외비 자료가 뭐냐, 이렇게 다시 좀 강하게 좀 다툼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 같아요. 목포시가 이미 비밀 자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심 판사가 그렇지 시대가 많이 변했지, 그리고 목포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판단을 하면 2심 판사는 1심 판사랑 생각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심 판사가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최악의 경우를 만난 거예요. 최악의. 뭐 제가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을 최악으로 갖고 있는 판사를 만난 것 같아요. 무슨 90년대 판례를 갖고 2020년대에 적용한. 그러면은 이거는 2심 판사도 그렇고 대법원까지 설사 갔을 때도 이거는 그 이재명 지사 그 사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대법원에서도. 여러분, 판결이라는 건요 일종의 좀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하게 됩니다. 그 판례가 하나가 이렇게 굳어졌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이제 관보 게재 여부 이걸 가지고 뭐 대외비 자료냐 아니냐 이런 걸 깊이 따졌다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비밀성이 해제된 정보였다. 손혜원 의원이 그걸 얻었을 때. 이런 주장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장이랑 목포시 공무원들이 모두 손혜원 쪽에 좀 유리한 주장들을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볼게 여러분, 제가 그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입수 시점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017년 5월 18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혜원 의원의 여조카가 있거든요. 조카들이 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여조카가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나 봐요. 조카들을 많이 이제 뭐 많이 도와줬다고 해야 되나? 이분이 뭐 조금 약간 좀 돈이 많으셔서 집안의 일종의 좀 정신적 지주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보니까. 이 여조카한테 그 2017년 3월 달에 야, 내가 목포 가봤더니 거기 무슨 목조주택 무슨 적산가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거기 가격도 얼마 안 비싸. 한 7천만 원인가 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그거 사놔. 그거 그래서 카페 같은 걸로 운영해봐.
거기 도시가 제대로만 잘 발전되면 거기 그 거리가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질 거야. 지금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택을 사게 해요. 창성장 그 옆자리. 예. 7천만 원 주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이 그 무슨 도시재생 관련 자료를 입수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이미 손혜원 의원은 그 전부터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는 정황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이제 그 뭐 부동산 투기의 이런 어떤 그 시각으로 계속 이 사건을 바라봤다면 검찰이 당연히 이 여조카도 투기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검찰이 기소할 법도 하죠. 예? 부패방지법 위반 공모자로.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검찰이. 이런 정황도 손혜원 의원에게 유리한 건데 이번에 1심 판결문을 제가 쭉 보는데 판사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했는지조차가 아예 판결문에 없다니까요. 이런 손혜원 의원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데 내가 이걸 기각하는 이유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판결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판단을 어떻게 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1심 판결은 굉장히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 야, 그래도 손혜원 의원이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어? 우리 진영주의적으로 보면 안 돼. 허재영 기자, 정확한 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번 1심 판결문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2심 판결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재판입니다. 예, 유리해요. 예, 불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물론 제가 이제 조금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좀 보수적인 어떤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예.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걸 원하시죠? 제가 손혜원 의원이 좀 신중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뭐냐. SBS 논리대로 SBS가 처음에는 무슨 부패방지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거든요. 국회에서 입수한 무슨 뭔가 비공개 자료대로. 예? 이게 국토부 승인사항이었을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이 목포시장이 막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국토부를 접근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권한이 국회의원이 더 세겠죠. 목포시장보단.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처음에 SBS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게 없죠. SBS 보도가. 그러나 어쨌거나 뭐 이해관계 충돌 여부라든지 국회의원으로서 형사적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 문제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면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손혜원 의원이 순수한 뜻이었고 목포시도 서로 좋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색안경을 끼고 볼 사람들은 늘 비판을 하거든요. 아무튼 부동산 사들인 건 맞으니까. 국회의원 현직인데도. 돈 뭐 1천만 원이 됐건 2천만 원이 됐건 수익을 아무래도 냈다면 그걸 갖고도 트집 잡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심지어 차명으로 좀 부동산을 샀잖아요. 아무리 그게 집안 사정이 뭐가 좀 있다 하더라도 조카랑 뭐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이해하는 분들은 당연히 손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손혜원 의원을 싫어하는 분들은 끝까지 잡음을 만들어서 안 믿어요, 그거를. 그러면 정치인이라면 정말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돼요. 의심받을 행동 1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내가 지금 참 현직 의원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뭐 내가 조카를 통해서 하더라도 뭐 내가 뭐 수익 낼 것도 아니지만 일단 난 현직이니까 이런 거 자체도 권하면 안 되겠다 하고 다 멈췄어야 돼요. 예. 그게 좋아요. 원칙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비판받을 지점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손혜원 의원 저도 가까이서 뵐 기회가 있었고 대화도 나눠봤고 그리고 여러 이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 이분이 캐릭터가 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뭐랄까 앞뒤 재지 않고 순수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 어쩌다가 이제 시대적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는데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센스도 좋으시고 특히 광고업계라든지 어떤 문화 관련 쪽에서.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하신데 정치적 계산이 어둡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정치계에 오래 계시면 함정에 빠지기 쉽겠다. 예.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우려는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가장 보수적으로 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쓴소리를 드리자면 에이, 손혜원 의원 정치인이라면 좀 이런 거 하기 전에 앞에 그 두 수, 세 수까지 보면서 결정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도덕적 비판,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에요. 예. SBS 보도도 물론 과장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확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게 과연 부패 방지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진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거냐? 저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부패 방지법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 공무원들이 그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도모하고 어쩌고 이런 거 방지하려고 만든 게 부패 방지법인데 근데 손혜원 사건을 보세요. 제가 다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게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건지 아닌지도 애매한 데다가 심지어 목포시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혜원이 받았다는 자료가 MBC 보도로 이미 다 그림 형태까지 돼가지고 그래픽으로 다 보도까지 나갔고 그리고 결과적인 얘기지만 손혜원 의원이 샀다는 그 부동산이 하나도 값이 오른 게 없어요. 현재가로는. 그러니까 무슨 사익을 추구한 것도 없고 그래봤자 뭐 그죠? 조카 통해서 산 거 창성장 옆에 그래봤자 그거 7천만 원짜리 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수십억 자산가가 그거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얻겠다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어떤 셀럽이 정치인이 낙후된 곳에 와서 일종의 손혜원 타운 같은 걸 만들어주면 손혜원 의원도 좋고 목포시도 좋고 지역 주민도 좋고 서로 윈윈을 하니까 그래서 서로 자주 만나서 뭔가 얘기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예. 그렇다 해도 예. 부동산 매입 뭐 이런 게 부패방지법 위반까지 볼 사안이냐 이런 거랑은 아무리 봐도 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예. 검찰이 콕 집어서 너무 손혜원 의원에게 좀 몰아붙인 것 같고 1심 판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손혜원 의원에게 불리한 것만 본 것 같아요. 제가 진영주의가 절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2심 해볼 만한 재판입니다. 아주 오히려 유리해요. 손혜원 의원에게. 나올 만한 유리한 증거가 다 나왔어요. 1심 때. 예. 그래서 2심 때는 아마도 이제 과연 그 90년대 형성된 관보 게재 여부를 가지고 뭐 미공개 정보냐 공개 정보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게 너무 낡은 잣대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법리 싸움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2심 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어떤 법조 관련 논평 해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느냐. 판사는 그걸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만한 증거가 손혜원 의원에게 이미 1심 때 많이 나왔어요. 예, 1심 판사는 이상할 정도로 그 유리한 증거를 안 봤어요. 안 봤는지 아무튼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판결문만 봐서는. 예. 다만 그 5월 18일 날 입수했다는 정보. 예. 그거에 대해서만 너무 엄격하게 미공개 정보의 기준 이런 찾은 것 같아요. 판사가.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생각해요. 허재현 기자만이라도 진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제가 진영주의에 빠지는 순간 우리 진보 진영이 진짜 망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진보 진영이 위기가 왔을 때 휘슬블로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가끔 답답하게 하는 소리를 제가 할지라도 제 역할이 그거라서 그건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미래통합당 그 유튜버들 현실 파악 제대로 못하고 맨날 꿀 바른 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총선 때 폭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진보 진영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휘슬블로 역할 계속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혜원 의원 사건 이 판결은 1심 판결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손혜원 의원이 그냥 판사운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2심 재판 지켜볼 만합니다. 무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자, 허재영 기자 시사 바리스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